네, 안녕하세요. 저는 CS-Q3RS 독서 전략에 대해 소개하게 된 국어교과 김지영입니다. 오늘 소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CS-Q3RS 전략의 개념과 원리, 그리고 선행 연구에 대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제가 전략을 직접 시연한 모습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 파트에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트를 통해 얻은 결론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CS-Q3RS 전략이 어떤 전략인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들이 바로 이 전략의 구성 요소입니다. C는 페인트 퍼스펙티브, 시각 바꾸기, S는 설베이, 훑어보기, Q는 퀘스천, 질문하기, 3RS는 리드 읽기, 리사이트 암송하기, 리뷰 복습하기입니다. C를 제외한 SQ3RS는 존 로빈슨의 독서 전략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후 C, 체인지 퍼스펙티브를 적용하여 기존 독서 전략을 개선하고 완화했습니다.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시각 바꾸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독자는 자신만의 입장이 아닌 객관화 서사의 시각에서도 텍스트를 바라보려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저 사람 텍스트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내가 저 사람은 주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이 단계를 수행하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S, 훑어보기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독자는 텍스트를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학습 내용을 대략적으로 읽게 됩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되며 서론과 제목과 부제목, 스토리 요소, 영문의 스터디 질문들에 대해 미리 훑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퀘스천 질문하기 단계입니다. 이때 독자는 텍스트의 소제목을 의문문으로 바꿔보거나 주요 개념을 사용해서 의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정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을 보고 한정 파트너십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이 Q 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될 독자의 진행 요소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질문의 해답은 텍스트를 통해 충분히 추론 가능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번은 아래 첫 번째 읽기 과정입니다. 읽기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앞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며 읽기 과정을 수행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독자는 이 읽기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학습 내용을 끝까지 읽어야 하며 요점에 밑줄을 그어볼 수 있고 중요한 내용은 자신의 말로 공백에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아래 두 번째 단계 암송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독자는 학습 직후에 실시하며 읽기가 끝난 후 머릿속의 질문과 해답을 텍스트에 보지 않고 암송해 봐야 합니다. 이때 중요 개념을 파악해야 되고 자료를 재조직해야 되고 변화과 상황을 관련지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때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때는 텍스트를 보고 다시 그 공백을 메꿔 나간 뒤에 다시 한번 암송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리뷰, 복습하기 단계입니다. 이때 독자는 읽힌 내용을 구두나 글로 요약하고 정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체인지 퍼스펙티브를 적용하여 자신만의 평가와 감상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신 세 가지가 이 전략의 학습 원리입니다. 이 전략은 개관과 사전 질문을 강조합니다. 개관과 사전 질문을 강조하게 되면 독자는 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할 수 있고 글을 통해 자신이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 이해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 번째 퀘스천 단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 리드 단계에서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를 하게 됨으로써 독자는 텍스트를 보다 더 깊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학습은 망각을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리사이트 단계와 여섯 번째 단계는 리뷰 단계에서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을 자신의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세 가지는 선행 연구에서 볼 수 있는 이 전략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읽기 이해 능력이 상승합니다. 두 번째, 주의 집중력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긍정적 독서 태도와 자기 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김희수 선생님의 선행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만약 이 선행 연구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문헌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저는 이 전략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제가 직접 이 전략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테스트는 고등학교 2학년 독서 교과서에 있는 김선용의 커피 이야기입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제가 이 텍스트를 복사하고 그 복사지에 제가 직접 요약 정리한 모습입니다. 우선 동그라미와 네모를 통해서 주요 개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밑줄을 긋고 그 공백에 제가 자신의 말로 이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결 표시입니다. 이 물결 표시는 제가 앞선 동그라미나 밑줄과는 조금 다른 표시인데요. 이 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제가 체인지 퍼스펙티브 단계를 적용해서 교사 입장에서 어떤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한 뒤 물결 표시를 통해 그 부분을 체크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활동지의 이 활동을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훑어보기 단계와 의문문으로 바꿔보세요. 즉, 퀘스천 단계는 제가 읽기 전에 미리 수행한 단계입니다. 특히 이번 제목들을 의문문으로 바꿔보세요는 이 텍스트의 소제목에 따라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주요 개념을 통해서 저만의 질문을 생성해냈습니다. 또한 리드 단계를 통해서 그 질문들을 추가 보완하고 한번 답 찾으며 읽기에 그에 대한 해답을 적어 놓았습니다. 또한 4번 암송하기 단계에서 저는 처음에는 한 4줄가량 암송하기를 수행했다가 지식 공백에 많이 느껴서 텍스트를 한 번 더 보았고 그 한두 줄씩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체인지 퍼스펙티브 전략을 적용해서 교사 저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낼 수 있을지, 어떤 의도로 이 텍스트를 구성하였을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들은 제가 이 텍스트를 직접 수행하며 얻은 장점과 단점입니다. 우선 이 텍스트를 수행하면서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른 것처럼 집중력 상승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다 보니까 내용 이해력이 충분히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단계 리사이트 단계와 리뷰 단계를 진행하니 기억력이 상승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체인지 퍼스펙티브 단계가 저의 읽기 수행 과정을 조금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독자의 시각에서 보기만 해도 정보 텍스트의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읽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이때 관점을 계속 바꾸다 보니까 제가 읽던 내용에 대해 까먹게 되거나 아니면은 좀 길을 잃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질문을 생성할 경우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잘못된 질문을 생성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독서 능력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잘못된 질문을 생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을 생성했을 때 텍스트를 잘못 이해할 경우가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리세트 단계가 매우 높은 난이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소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지만 특히 이 리세트 단계를 이 텍스트를 통해 수행하다 보니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쉽게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 또한 이 리세트 단계를 어려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번과 2번 단계를 통해서 얻은 저의 결론입니다. 우선 이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유인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은 학습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질문 생성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수행하기에 앞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독자들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또한 이 전략을 수행할 때 대상자와 텍스트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질문의 난이도가 높으면은 리세트 단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리드 단계에서도 자신의 말로 요약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 대상자가 충분한 독서 능력과 학습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자신의 말로 요약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와 텍스트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소요 시간과 지속 기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존 연구 결과 한 개 텍스트당 이 전략을 수행하며 총 50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유의미랑 효과를 얻기 위해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전략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전략을 수행하기에 앞서 저희가 50분이라는 수업 시간과 이 수업 시간을 3개월 그리고 혹은 6개월 이상을 충분히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보고 설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략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충분한 세 가지를 충분히 고민해 본 뒤 전략을 적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CSQ3RS 전략에 대해 소개한 김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